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FN투데이의 발행인이죠. 인세영 기자의 분석 기사인데요. 오늘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놨네요. 미국의 기사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트럼프, 우리 선거는 완전한 부정선거. 백악관 1.6 사태 평화 시위로 재해석.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하게 제기하며 곧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 사태 5주년을 맞은 지난 1월 6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대상 연설에서 우리 선거는 완전한 부정선거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웹사이트에서 페이지를 만들어 당시 사건을 평화 시위로 재해석하며 가담자들을 복수심에 불타는 정권에 의해 정치적 인질로 붙잡혀 있는 애국 시민들이라고 표현했다. 폴리티코에 올린 글을 캡처하면 했네요. 트럼프 발언을 크게 다루고 있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죠. 사진 올렸고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1.6 사태를 평화 시위로 재정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 제기하며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트럼프, 애국자들이 폭도로 매도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직후 1.6 사태로 기소된 약 1,600명을 전원 사면했다. 그는 애국 시민들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 정치적 인질로 붙잡혀 있다며 진짜 반란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최소 150차례 이상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을 근거로 제시하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 폭동 프레임 고착화,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일부 언론은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력 집단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과반 이상의 미국 국민 사이에서는 언론은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해 트럼프의 주장을 희석시키고 불법 선거 의혹을 본질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은 단순히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확산될수록 지지층 결집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무부와 미국 정보기관이 선거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부정선거 카르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이와 관련된 SNS 글을 공유하며 국제적 선거범죄 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은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는 분석 기사인데요. 1년 동안에 150차례 이상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진짜 대단하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다음에 부정선거를 못 한다고요. 부정선거 할 사람들이 얼마나 쫄겠어요. 감히 엄두를 못 내죠.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고 부정선거 주장하고 때려잡겠다고 하면 부정선거 하려고 하는 집단이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고요. 그 효과. 부정선거 안 하면 공화당이 이길 수 있다는 전략적 효과.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지지층 결집이 돼요. 부정선거에 우리가 당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 부정선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투표해야지. 이런 전략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주장해야지 안 당한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는 더 한 번 대통령 못해. 이제 미국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소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1년 동안에 150차례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음모론자야? 음모론자를 미국은 대통령으로 뽑았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두 명이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음모론자야?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음모론자야? 에이 이거 왜? 그러니까 국힘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요즘에 좀 시험대에 올랐더라고요. 그 계엄 사과하는 바람에 그 계엄 사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파도 있고 찬성하는 우파도 있어요. 물론 찬성하는 우파들 중에는 어정쩡한 사람들도 있지만 장동혁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윤석열을 거론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선거 코앞이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거다. 우린 장동혁을 믿고 지지해줘야 된다.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반대는 왜 쓸데없이 지금 며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데 왜 미리 이거 기임을 빼냐. 이렇게 되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겠냐. 계엄을 사과하면 잘못됐다는 건데 잘못됐다면 그 계엄이 잘못됐다면 내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섣불리 왜 그걸 사과를 해?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가만히 결과를 지켜보지 왜 미리 앞질러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좀 코너에 몰린 게 있어요. 저는 하여튼 일단 며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비판도 그 정도는 비판했어요. 왜 미리 선고 전에 계엄 사과를 쓸데없이 했느냐, 이 정도는 제가 비판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장동혁 대표의 어떤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부정선거 입장이 나와야 돼. 아니면 져요. 이번 선거 지면 장동혁의 미래는 없어. 선거 져도 꾸역꾸역 우기는 놈들 몇 놈 있었잖아요. 한동훈도 자기가 선거 말아먹었잖아. 근데 또 꾸역꾸역 정치하게 했다고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질긴 놈들 몇 명 빼놓고는 선거 지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패장인데.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거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부정선거 당하면 무조건 져. 그러면 부정선거 밝히지는 못해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밝히지는 못해도 못하게 겁이라도 줘야 된다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겁을 먹어요. 왜냐면 야, 이번에 부정선거했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가만 안 있겠구나. 뭔가 조사에 들어가겠구나. 그럼 조사하면 우리가 발각될 수도 있고 국정조사가 가든 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이번 저질러서 판 끝내자. 다 먹었지. 의회 먹었지. 대통령 먹었지. 어디만 먹으면 돼요? 지자체만 먹으면 되잖아. 시장들 결정적인데 서울, 부산 이런데. 그렇게 해서 판 끝내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 압박을 하고 얘기를 하면 할래다가 덜덜덜덜 떨어서 못한다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배신자가 나와요. 이쪽에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 그게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 고백자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심지어 형무소에 있는 사람도 트럼프에 편지 써가지고 제보 다 하고, 정보국장, 전 정보국장이 부정선거 가담했다고 편지 썼잖아요. 압박을 하니까 나오는 거야. 압박 안 하면 나오지.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150번 지적했대. 1년 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은 그거 배가 넘을 거고 1년 동안만 대통령이 된 뒤에 부정선거를 주장해야 된 거야. 되기 전에는 뭐 져서 그렇다고 그래. 됐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장동혁 대표 부탁 또 드립니다. 트럼프가 2020년 선거 완전한 부정선거라고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의회 점거하고 그랬던 사람 1600명 있잖아요. 전부 사면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애국지사라고, 애국시민이라고 지켜세웁니다. 애국시민들. 그래서 정치적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애국시민들. 자, 우리의 애국시민들도 있죠. 광화문에 그렇게 나오는 애국시민들. 서부지법 사태 거기 그때 가담했던 애국시민들. 지금도 단식하고 있는 박준영 군. 지금 지기현 판사한테 올바른 판단해달라고 법원 앞에서 자유대학의 박준영 군 단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차일 거예요. 박준영 군이 영웅이 될 겁니다. 죽을 각오로 한답니다. 지기현 판사님. 요즘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재판장에서 조금 그 공정성을 조금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우파들 진영에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인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발언 이런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고 그래요. 걱정됩니다. 지기현 판사에도 부탁드릴게요. 아니, 우리 편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법대로, 증거대로. 증거 나왔잖아요. 다 증거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법대로 판단하면 겁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법대로 판단을 안 하고 세력, 진영론이 좀 짱을 보고 야, 이쪽이 센가 저쪽이 센가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면 당장은 센 편에 붙어서 안위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2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아직 젊으신데 앞으로 40년, 50년 더 사셔야 되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또 역사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걸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돼서 역사에 교과서에 다 나올 재판이에요. 그때 윤석열 내란 재판은 판사가 지기현 판사인데 이렇게 판단했다. 두고두고 수천 년이 흘러도 역사에 나옵니다. 법에 꾸럽지 않는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격려해 드릴게요. 지기현 판사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지만 제가 격려해 드릴게요. 법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이 손 안 내리는 거 보세요. 제가